사람은 잠들어도 귀는 끝까지 사람이다. 나는 그 사실을 내 남편의 입에서 나온 7글자로 배웠다. 제발 빨리 죽어라.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찌르고 심전도 삑삑거리는 소리가 목숨의 길이를 분단위로 끊어먹던 밤들. 의사는 나를 일식불명이라 불렀고 가족들은 내 이름 앞에 불쌍한이라는 형용사를 붙였다. 그리고 남편은 누가 보지 않을 때만 진짜 얼굴을 꺼냈다. 나는 눈을 뜨지 못했고 몸도 움직이지 못했지만 단 하나 듣는 일만큼은 그 누구보다 또렷했다. 아마 그는 몰랐을 것이다. 그 밤의 속삭임이 내 귀에 모처럼 박혀 살이 올라붙고 상처가 굳어 칼날이 되어 가는 걸. 나는 그 칼날을 갈았다. 숨 쉬는 법을 잊은 척하면서. 그리고 언젠가 아주 조용히 그의 심장 가까이에 칼끝을 갖다 댈 것이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1화 사라진 오후. 시작된 밤. 그날 오후는 달력의 색깔로는 평범한 흰색이었지만 내 인생에서는 가장 검은색으로 칠해졌다. 등줄기를 타고 내려오던 가을볕이 거실 바닥에 나뭇결을 금빛으로 덮고 있었고 나는 세탁기에서 꺼낸 셔츠들을 창문턱에 걸어놓고 주름을 손톱으로 쓸어 펴고 있었다. 오늘 늦어? 내가 부엌에서 묻자 남편은 넥타이를 매며 대답했다. 병원 들렀다 올 거야. 저녁까지는 못 들어와. 그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단정했고 눈빛은 늘 그렇듯 피곤했다. 오래 함께 살다 보면 그 피곤의 종류가 보일 때가 있다. 업무에 지친 피곤, 사람에 미친 피곤, 혹은 자신에게 쌓인 피곤. 그날의 그는 묘하게 가벼웠다.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사람의 발걸음 같은. 나는 그 가벼움의 의미를 그때 몰랐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 했는지 모른다. 사랑은 때로 방 빛을 좋게 만드는 커튼처럼 불편한 진실을 은은하게 가린다. 집 앞 사거리를 건너려던 순간 햇빛이 교차로 위로 뾰족하게 쏟아졌다. 턱에 걸린 신호음이 초록으로 바뀌었고 내 발도 습관처럼 움직였다. 딱 지금만 건너면 되겠다. 생각한 찰나에 금속이 비명을 질렀다. 브레이크 소리. 누군가의 비명. 그리고 내 몸을 통째로 들어 올려 어딘가로 던지는 힘. 세상이 뒤집힌다. 수평이 기울고 공기가 나를 밀어내고 나는 어둠과 빛 사이에 끼어 밑으로, 더 밑으로, 가장 밑으로 가라앉았다. 바닥은 촉감이 없고 시간은 모래처럼 흐르고 이름도 관계도 의무도 모두 물속에서 희미해졌다. 단 하나, 심장 소리만 멀고도 가까이에서 북처럼 울렸다. 첫 번째 밤은 소리로 배웠다. 삑삑삑. 규칙적인 기계음이 내가 아직 여기라는 걸 알려줬다. 히터가 돌아가는 낮은 바람 소리, 누군가의 뒷굽이 바닥을 치는 소리, 라텍스 장갑이 툭 하고 튕겨나가는 소리, 그리고 내가 죽었다고 울지 않는 남편의 소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의사에게 묻는다. 지금으로선 예후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장기전이 될 수 있어요. 의사의 말은 사각사각한 종이 위에 펜이 긁히는 소리와 함께 내려앉았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아주 얕고 아주 지친 척하는 한숨. 그가 병실 문을 닫고 들어왔다. 발걸음이 내 침대 곁에서 멈췄다. 내 귀 가까이 그의 숨이 닿는다. 당신, 그 한마디가 내 이름보다 더 낯설었다. 몇 년 동안 그는 나를 이름으로 불렀고 나도 그걸 당연히 여겼다. 이 당신에는 관객을 위한 감정이 묻어 있었다. 사람들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그의 말투는 달라졌다. 낮에는 힘내. 기다릴게. 밤에는 그는 속삭였다. 처음엔 기도처럼 들렸다. 제발 빨리 죽어라. 귀를 찢고 들어온 7글자가 내 몸 어디에 흩어졌는지 모르게 사방에 박혔다. 그가 떠났을 때 간호사가 들어와 담요를 펴주며 말했다. 참 남편분 정성스러우시네. 하루도 안 빼먹고 오셔. 정성이 얼마나 쉽게 쓰이는 위험한 단어인지 나는 오래 뒤에야 알았다. 시간은 병실의 커튼처럼 조용히 닫혔다 열렸다. 계절이 바뀌었는지는 TV에서 들려오는 광고 멘트와 크리스마스 캐럴, 설 특집 예고로 짐작했다.
나는 움직일 수 없었고 내 표정은 초상화처럼 고정되어 있었고 내 혀는 무거웠다. 하지만 내 귀만은 살아있었다. 소리는 그림자였다. 빛을 가져야 생기고 때려야 뗄 수 없는 남편의 정성은 패턴이 있었다. 정오 무렵 병실에 들러 의사와 간호사를 만나고 오후엔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밤 9시 즈음 홀로 다시 나타났다. 두 번째 방문에서 그는 늘 더 가까이 다가왔고 그의 목소리는 더욱 진짜가 되었다.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나도 지쳤어. 제발 보내달라고. 그의 기도는 나를 죽이려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은 내 폐 깊숙한 곳으로 내려갔다가 살아남을 산소로 변했다. 나는 그를 위해 죽을 수 없었다. 그의 바람대로 떠난다면 그것은 내 인생의 마지막 문장에 남편의 손글씨를 남기는 일이었다. 부끄러웠다. 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치욕스러웠다. 어느 날 밤 비가 유리창을 긁는 소리가 길어지던 시간 그는 핸드폰 진동을 끄지 못한 채 들어왔다. 침대 난간에 팔꿈치를 괴고 기계적으로 내 이마를 쓰다듬으며 전화에 나직하게 속삭였다. 응. 곧 끝날 거야. 끝난다고? 무엇이? 우리의 결혼, 나의 삶, 그의 연애? 그는 내 귀에 속삭일 때보다 더 부드럽고 재빨랐다. 그 말투를 나는 알았다. 그건 설득의 말투였다. 나를 향해서는 던졌고 그녀를 향해서는 설득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시간을 세기 시작했다. 간호사의 발소리 사이 간격, 그의 숨 고르기 횟수, 심전도 파형의 길이. 숫자는 살아있는 사람의 습관이었다. 나는 살아있음을 내 방식으로 증명하기 시작했다. 며칠 뒤 낯선 향수가 병실로 들어왔다. 달고 짙은 냄새, 낯선 여자의 웃음이 문틈에서 새어나왔다. 잠깐만 기다려 여기서. 남편이 낮게 말하더니 그 여자의 발소리가 병실 앞에서 멈췄다. 문은 닫힌 채였다. 그가 내 옆으로 와서 아주 빠르게 말한다. 오늘은 오래 못 있어.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언제나 늦고 대개는 거짓이었다. 밤은 길어졌고 내 귀는 더 정확해졌다. 병실 불이 꺼진 뒤 청소 카트의 바퀴 소리가 멀어지고 나면 남편의 두 번째 그림자가 찾아오는 날도 있었다. 그는 앉자마자 깊게 숨을 들이켰다. 당신, 나도 사람이다. 그 말은 변명이지 고백이 아니었다. 나는 살고 싶어. 그의 살고 싶다는 누군가의 죽어도 좋다를 요구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내가 되길 그는 바랐다. 그의 겨울이 얼마나 추웠는지는 손목에 대어준 따뜻한 핫팩으로 알았다. 간호사가 내 손을 꼭 쥐며 말했다. 일어나실 거예요. 분명히. 나는 그 말을 믿었다. 하지만 그날이 남편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날이 아니라 내 다짐이 이루어지는 날이 되길 원했다. 어느 새벽 병실 창가에서 바람이 조금 더 크게 울었다. 희끄무레한 새벽빛이 커튼 밑을 지나 발등에 닿는 듯한 시간에 나는 내 몸 어딘가 아주 작은 전등이 켜지는 걸 느꼈다. 그것은 움직임이라 부르기에 민망할 정도로 미세한 손가락 끝의 떨림이었다. 그 순간 문이 철컥 열렸다. 남편이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그리고 얼굴을 떼고 내 귀에 아주 낮게 아주 또렷하게 다시 말했다. 제발, 빨리. 그의 입술 모양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말의 끝을 나는 알고 있었다. 죽어라. 나는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그 소리에 맞춰 내 심장 박동을 느리게 했다. 심전도 모니터가 파형을 낮췄다. 남편이 움찔했다. 설마. 그의 속삭임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목소리. 나는 그게 좋았다. 두려움은 진실을 데려오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그는 밤마다 2번 왔다. 처음엔 의무처럼, 두 번째는 확인처럼. 내 손등을 문지르며 움직인 거 같은데라고. 혼잣말을 했다. 의사는 그럴 수 있습니다. 반사일 수도 있어요. 라고 덧붙였다. 반사. 참 좋은 단어다. 무의식의 탓으로 돌릴 수 있게 해준다.
그는 모든 걸 반사로 만들었다. 그의 욕망도, 그의 변명도, 나를 향한 저주의 말도. 나는 결심했다. 살아남겠다고. 그리고 기억하겠다고. 그의 말, 그의 숨, 그의 일정, 그의 거짓말, 그의 향수, 그의 전화 모두. 다음 계절의 문턱에서 TV에서는 벚꽃 축제를 알렸고 간호사는 딸기 우유를 내 코 앞에 살짝 가져다 대며 좋아하셨다더니 하고 웃었다. 누군가 내게 좋아했다고 말해준 모든 것들이 갑자기 소중했다. 사소한 기쁨들이 내 삶의 좌표를 이루고 있었다는 걸 침묵의 시간에 알게 된 것이다. 그 좌표를 따라가면 어디에 닿을까? 복수. 나는 그 단어를 마음속에서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뜨거웠다. 하지만 그 뜨거움이 나를 태우지 않도록 나는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야 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내 안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아주 미세하게, 의사가 알아채지 못할 만큼만. 눈꺼풀의 아래쪽 근육이 한번 떨렸고 혀끝이 모르는 단어를 연습하듯 아주 작게 굴렀다. 나중에, 더 나중에 이 문을 활짝 열겠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듣고 또 듣고 쌓고 또 쌓아야 한다. 칼날은 한 번만 휘두르면 된다. 그 한 번을 위해 나는 1000번을 준비할 것이다. 문득 복도 쪽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여기 1205호 맞나요? 간호사의 대답이 이어졌다. 네, 보호자분이시죠? 여자가 조심스레 묻는다. 아니요, 친구예요. 친구. 나는 그 단어에 귀를 더 세웠다. 잠시 뒤 남편의 발소리와 그 여자의 발소리가 겹쳐 병실 문 앞에서 멈췄다. 문은 열리지 않았다. 문틈 사이로 둘의 숨이 얇게 겹쳤다. 오늘은 그만 가요. 남편의 작은 목소리. 당신 괜찮아? 여자의 걱정 섞인 말. 나는 처음으로 남편이 누군가에게 괜찮다고 말하는 진짜 목소리를 들었다. 그때 알았다. 그의 두 세계는 병실 문 하나 사이에 있었다. 낮에 남편은 문 안에서 살았고 밤에 남편은 문 밖에서 숨 쉬었다. 나는 문 안에 있으면서 문 밖을 들었다. 심전도 소리가 규칙을 되찾자 간호사가 들어와 블라인드를 내렸다. 남편은 침대 곁에 조금 더 앉아 있다가 이번에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문을 닫고 나갔다.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죽어라보다 더 차가웠다. 나는 그 침묵의 모양과 온도를 정확히 기억해 두었다. 나중에 돌려줄 때 똑같이 해주기 위해. 이화, 눈을 감은 증인. 병실 천장은 늘 똑같았다. 새하얀 네모들이 격자처럼 이어지고 형광등 불빛이 그 위에서 차갑게 퍼졌다. 처음에는 그 단조로움이 나를 질식시킬 것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나는 그 무채색 세계 속에서 세밀한 차이를 읽어냈다. 간호사가 커튼을 걷는 속도, 청소 아줌마가 바퀴를 끄는 방향, 심전도 파형이 들쑥날쑥 흔들릴 때 의사가 달려오는 발걸음의 빠르기, 그리고 남편이 들어오는 순간의 공기 변화, 문이 열릴 때마다 느껴지는 그 미묘한 기류. 나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알았다. 사랑하는 이의 숨결을 알듯이 이제는 증오하는 이의 그림자까지 익혔다. 그날도 그는 늦은 밤 홀로 들어왔다. 아직도 그대로야? 낮에 오던 말투와 달랐다. 보호자석에서 눈물을 훔치던 정성스러운 남편의 모습은 사라지고 마치 오래된 물건을 어쩔 수 없이 들여다보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그는 의자에 앉아 이마를 짚더니 귀 가까이 고개를 숙였다. 얼마나 더 버티려는 거야? 그 말 끝에 아주 짧고 건조한 웃음이 섞였다. 나는 눈을 감은 채로 온몸의 세포가 그 웃음을 기억하도록 했다. 웃음은 증언보다 더 잔혹한 증거다. 며칠 뒤 낮에 간호사가 퇴근 준비를 하던 때였다. 병실 문틈으로 두 사람의 대화가 흘러들어왔다. 아직도 그 상태예요? 여자의 목소리. 낮게 깔린 그러나 긴장을 숨기지 못한 목소리. 그래. 의사도 희망 없대. 남편의 대답은 한 박자 빠른 안도 같았다. 그럼 곧 정리되는 거야? 그녀가 정리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낸 순간 내 심장이 한 박자 빨라졌다.
모니터가 순간적으로 삑삑 더 크게 울렸다. 남편이 재빨리 기계를 확인하고는 중얼거렸다. 이상하네. 지금 움직였나? 나는 아주 미세하게 손가락 끝을 꿈틀거렸다. 그것은 신호였다. 하지만 그 신호는 간호사도 여인도 아닌 남편만이 본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설마? 불안이 묻어난 음성. 나는 눈을 꼭 감은 채 심장 박동을 의식적으로 가라앉혔다. 내 의지와 무관하게 뛰던 심장이 이제는 무기가 되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홀로 왔다. 너 들리는 거야? 내 귀 옆에서 중얼거렸다. 대답할 수 없었지만 나는 내 몸의 작은 근육들을 이용해 미묘한 반응을 연출했다. 손가락이 이불을 살짝 눌렀다가 풀렸다. 심전도 선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의자를 밀쳤다. 안 돼, 이럴 리 없어. 그의 중얼거림은 절규에 가까웠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확신했다.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걸. 며칠 후 병실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다. 남편과 함께 들어온 짙은 립스틱을 바른 여자였다. 그녀는 내 침대 곁에 서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이제 곧 끝날 거라면서 왜 아직도 살아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귀를 스쳤다. 남편은 그녀를 말리듯 손을 잡았지만 그 손엔 설득보다 피곤함이 묻어 있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 곧 해결될 거야.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마음속 공책에 새로운 항목을 적었다. 그날 밤 간호사가 퇴근하기 전 내 손을 꼭 잡았다. 살아계신 게 기적이에요. 반드시 깨어나실 거예요. 그 따뜻한 말은 내 심장을 잠시 누그러뜨렸지만 동시에 각성시켰다. 기적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쟁취해야 하는 거라고. 나는 눈을 감은 채 다시 다짐했다. 죽은 척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 그들의 죄, 그들의 그림자를 다 기록할 것이다. 나의 침묵은 증언이 될 것이고 나의 정적은 폭풍이 전조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편이 귀에 속삭였다. 부디 들리지 않기를. 그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두려움에 젖어 있었다. 나는 속으로 대답했다. 아니, 난 다 듣고 있어. 그리고 언젠가 내 말 그대로 되돌려줄 거야. 삼화, 작은 신호, 큰 균열. 나는 여전히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 죽은 듯, 아니 죽은 것보다 더 고요하게. 하지만 내 안에서는 매일같이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 바람은 분노였고 의지는 불씨였다. 남편의 속삭임이 내 귀에 박힌 이후 나는 결심했다. 그의 공포심을 키우는 것. 내가 여전히 의식이 있다는 걸 그만 알아차리게 하는 것. 하지만 그건 나와 그 사이의 비밀이어야 했다. 누구도 아닌 오직 그만이 느끼도록. 첫 번째 신호. 어느 날 밤 그는 또다시 병실로 들어왔다. 낮에 그 성실한 남편 연기를 마치고 내 옆에 앉아 지친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군다. 이제 제발 끝내자. 우리 둘 다. 그의 손이 내 손등을 스쳤다. 그 순간 나는 아주 미세하게 손가락 끝을 움직였다. 그 움직임은 간호사가 볼 수 없는 각도, 오직 그의 시야에만 들어오게끔. 남편은 움찔하며 손을 거두었다. 방금 움직였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모른 척 그대로 심전도를 일정하게 유지했다. 그는 잠시 내 얼굴을 노려보다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아니야. 착각이겠지. 그 착각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그를 갉아먹을지 나는 알고 있었다. 며칠 후 병실에 내연녀가 다시 왔다. 그녀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왜 아직도 저 사람이 살아있어? 그녀의 눈은 날 향해 날카롭게 빛났지만 나는 눈을 감은 채 숨을 죽였다. 그때 심전도 기계가 갑자기 삐익하고 순간적으로 빨라졌다. 마치 내 심장이 그녀의 말에 반응이라도 한 것처럼. 간호사가 급히 들어왔다. 무슨 일입니까? 남편은 허둥대며 말했다. 아니 그냥 기계 오류 같아요. 간호사가 떠난 뒤 내연녀는 그를 노려보았다. 혹시 의식 있는 거 아니야? 남편은 부정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그들의 대화는 내 귀에 증거처럼 새겨졌다. 그날 밤 그는 혼자 찾아와 의자에 앉았다. 방 안은 고요했고 밖에서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너 듣고 있지? 그가 갑자기 속삭였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심장 박동을 조금 더 빠르게 만들었다. 삑, 삑, 삑삑 불규칙하게 흔들리는 소리에 그는 눈을 크게 떴다. 제발 이러지 마.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병실을 서성였다. 그의 발소리가 불규칙하게 바닥을 치는 그 순간 나는 몸 안의 모든 힘을 손가락 하나에 모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손가락을 다시 움직였다. 그는 그걸 보았다. 안 돼, 제발. 그의 두려움은 나에게 힘이 되었다. 나는 더는 무기력한 환자가 아니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나는 증인이고 판사이며 곧 형벌을 내릴 집행자가 될 터였다. 그 후로 그는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조심스러워졌다. 의자에 앉아도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고 내 손등을 잡을 때마다 혹시 또 움직일까 긴장했다. 내 연녀와의 대화에서도 불안이 깊어졌다. 당신 요즘 왜 그래? 그냥 신경이 예민해서 그래. 설마 그녀가 그럴 리 없어. 그의 부정은 너무 빠르고 너무 크게 터져나왔다. 그의 목소리는 스스로를 배신했다. 나는 여전히 눈을 감고 누워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복수의 시나리오가 쓰여지고 있었다. 남편이 두려움에 떠는 모습, 내 연녀가 불안에 흔들리는 모습, 그 모든 것들이 서서히 균열을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 그 균열은 무너져 내릴 것이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내가 내 귀에 속삭였던 그 말 빨리 죽어라 나는 그대로 돌려줄 거야. 하지만 아주 천천히, 가장 잔혹하게. 사화, 갈라지는 균열.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은 항상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먼저 드러난다. 나는 눈을 감은 채 그 진동을 매일 느끼고 있었다. 남편은 여전히 병실을 찾았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예전처럼 당당하지 않았다. 의자에 앉아도 등을 깊게 기대지 못했고 내 손을 잡을 때마다 손가락이 떨렸다. 내가 아주 미세하게 손끝을 꿈틀거릴 때마다 그는 그 떨림을 마치 벼락처럼 느끼는 듯 몸을 움찔했다. 어느 날 저녁 문틈 사이로 두 사람의 목소리가 흘러들어왔다. 언제 끝날 거야? 내 연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불안과 초조가 뒤섞여 있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이제 곧. 남편의 말은 늘 그랬듯 흐릿했고 자신 없는 변명이었다. 곧? 그 말을 몇 년째 하고 있어. 당신 혹시 일부러 끌고 가는 거 아니야? 나만 바보 만들고 있는 거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병실 앞에서 들리는 말이었지만 그 울림은 벽을 넘어 내 귀에 그대로 새겨졌다. 남편은 재빨리 낮은 목소리로 그녀를 달랬다. 쉿. 조용히 해. 안에서 들으면 어떡해. 들은다고? 그 여자가? 설마 아직도 살아있다고 믿는 거야? 그의 침묵. 그 침묵이 바로 답이었다. 나는 속으로 웃음을 삼켰다. 그들의 불안은 이미 씨앗처럼 자라 곧 서로를 잡아먹을 것이다. 며칠 뒤 간호사가 내 손을 닦아주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요즘 남편분 표정이 많이 달라지셨어요. 예전엔 차분했는데 요즘은 불안해 보이세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지만 간호사의 말은 내 귀에 새로운 힘이 되었다. 남편의 균열은 이제 외부에서도 감지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완벽한 남편이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조금 더 대담한 신호를 준비했다. 남편이 병실에 들어와 의자에 앉자 나는 심장 박동을 의식적으로 느리게 했다. 삑, 삑 간격이 길어지자 그는 눈을 크게 뜨고 기계를 바라봤다. 안 돼, 이러지 마. 제발 이러지 마. 그가 손으로 내 팔을 흔드는 순간 나는 아주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분명하게. 그는 숨을 삼키며 뒷걸음질 쳤다. 내가 듣고 있지?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이 아니라 고백처럼 들렸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직 침묵만이 그를 더 미치게 만들었다. 며칠 뒤 그녀가 다시 병실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문 앞에서 기다리지 않았다. 남편과 함께 병실로 들어와 내 침대 곁에 다가왔다. 그녀는 나를 똑바로 내려다보며 말했다. 정말 죽은 거 맞아? 눈을 뜰 것 같은데. 남편이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그녀는 내 눈꺼풀을 손가락으로 콕 눌렀다. 봐, 반응 없어. 그런데 왜 나는 불안할까? 나는 내 모든 근육을 돌처럼 굳히며 단 한 번의 흔들림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심장은 달랐다. 나는 일부러 박동을 빠르게 만들었다.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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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 기계음이 갑자기 빨라지자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맞지? 분명히 반응했어. 남편은 당황하며 기계를 껐다 켰다. 아니야. 기계 오류야. 그럴 리 없어.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며 그를 노려봤다. 당신 뭔가 숨기고 있지? 그날 밤 그는 혼자 찾아왔다. 내 귀에 속삭였다. 제발 그만해. 부탁이야. 내가 듣고 있다면 제발 그만해. 그의 목소리엔 처음으로 간절한 공포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 공포를 달게 삼켰다. 그의 공포는 내 힘이었고 그의 죄는 내 무기였다. 나는 눈을 감은 채 또렷하게 다짐했다. 이제 그들의 균열은 더 깊어지고 있다. 곧 스스로 무너질 거야.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눈을 감고 기다릴 뿐. 그리고 칼날을 휘두를 단 한 번을 준비할 뿐. 오화, 증거를 쌓는 시간. 병실의 공기는 변하지 않았다. 하얀 벽, 은은한 소독약 냄새, 기계음의 일정한 박동. 하지만 변한 것이 있었다. 남편의 얼굴. 예전엔 간호사 앞에서 헌신적인 남편의 가면을 너무도 완벽히 써서 나조차 속을 뻔했다. 하지만 요즘은 달랐다. 그는 들어올 때마다 문 앞에서 한참 숨을 고르고 들어왔다.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고 표정은 알 수 없는 초조함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나는 눈을 감은 채로 그 모든 변화를 느끼며 마음속 공책에 또박또박 기록했다. 간호사의 눈에 비친 균열. 어느 오후 간호사가 내 팔에 링거를 교체하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요즘 남편분 표정이 많이 힘드셔 보이네요. 가족분들 앞에선 괜찮아 보이시던데 혼자 계실 땐 뭔가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몸을 움직일 수 없지만 그 말에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다른 사람의 눈에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균열은 이제 나와 남편 사이의 비밀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새어나가고 있었다. 나는 직접 움직일 수 없었지만 병실에는 늘 작은 전자기기들이 있었다. 청소 아줌마가 틀어둔 라디오, 간호사의 휴대폰 알람, 그리고 남편이 가져오는 태블릿. 어느 날 남편이 태블릿을 침대 옆 협탁에 두고 화장실로 들어간 순간이 있었다. 나는 그때 최대한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다. 삑삑삑 기계음이 요동치자 간호사가 들어와 협탁 위 물건을 정리하다가 녹음 모드가 켜진 상태인 태블릿을 건드렸다. 그 우연은 나에게 기회였다. 남편이 돌아와 내 귀에 속삭였다. 언제까지 날 괴롭힐 거야? 제발 그냥 끝내줘. 그 목소리, 그 떨림, 그 간절한 공포. 나는 눈을 감은 채 속으로 되뇌었다. 잘 됐어. 이 방은 이제 증언을 저장한다. 며칠 뒤 내연녀가 또 왔다. 이번엔 얼굴을 가리고 오지 않았다.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남편을 몰아붙였다. 나는 더 못 기다려. 나도 인생이 있어. 당신 정말 정리할 생각 있는 거 맞아? 남편은 애써 달랬지만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곧 끝날 거야. 제발 조금만 더. 조금만. 그 말만 몇 년째야. 혹시 일부러 그러는 거야? 나랑 장난하는 거야? 그녀는 갑자기 내 쪽으로 몸을 돌렸다.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아. 저 눈, 금방이라도 뜰 것 같다고. 나는 온 힘을 다해 표정을 굳혔다. 그러나 심장은 고의적으로 빠르게 뛰었다. 삑삑삑삑. 그 소리에 그녀가 비명을 지르듯 말했다. 맞지? 저건 반응이야. 그녀 듣고 있는 거야. 남편은 안색이 하얗게 질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이미 설득력이 없었다. 며칠 후
딸이 찾아왔다. 아빠 요즘 왜 그래요?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엄마한테 화라도 나신 거예요? 그 질문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다. 나는 속으로 크게 웃고 싶었다. 딸의 말은 무심한 듯 날카로웠다. 드디어 균열이 가족에게도 감지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밤 남편은 혼자 와서 의자에 앉았다. 그의 얼굴은 이미 지쳐 있었다. 내가 듣고 있는 거라면 부탁이야. 제발 날 용서해 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제라도 끝내자. 그는 손으로 내 손등을 감싸쥐었지만 그 손은 뜨겁게 떨렸다. 나는 미세하게 손가락을 움직였다. 이번엔 분명하게, 의도적으로.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정말 듣고 있었구나. 나는 눈을 감고 심장이 고르게 뛰는 소리에 귀 기울였다. 그래, 이제 거의 다 왔다. 증거는 쌓였고 균열은 번졌다. 곧 무너질 거야. 내 복수는 더 이상 환상이나 계획이 아니었다. 이제 현실이 되고 있었다. 6화. 무너지는 남편. 병실의 시간은 늘 똑같이 흘러가는 듯 보였지만 남편의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었다. 예전엔 간호사와 가족들 앞에서 감정까지 연기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가면조차 갈라지고 있었다. 그의 눈 밑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졌고 말끝마다 떨림이 배어 있었다. 나는 여전히 눈을 감고 누워 있었지만 그 흔들림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느껴졌다. 내 연녀와의 폭발. 어느 늦은 밤 병실 문틈 사이로 격한 말싸움이 들려왔다. 당신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내 연녀의 목소리는 억눌러온 분노가 폭발한 듯 날카로웠다. 나도 힘들어. 남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힘들어? 힘든 건 나야. 몇 년째 이 꼴로 기다리고만 있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 내가 뭐야? 당신한테 나는 뭐냐고. 문을 열고 들어온 그녀는 내 침대 곁까지 다가왔다. 그리고 내 얼굴을 빤히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분명히 보고 듣고 있는 것 같아. 나 이 눈빛 기억해. 이건 죽은 사람 눈이 아니야. 남편이 그녀를 거칠게 끌어냈다. 그만해. 다 내 망상이야. 망상? 당신이 더 미쳐가는 거야. 병실 복도가 싸움 소리로 메아리 쳤다. 나는 눈을 감은 채 그들의 분열이 심장 깊숙이 스며드는 걸 느꼈다.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링거를 갈아 끼우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제 복도에서 많이 시끄럽더라고요. 혹시 남편분 다른 여자분이랑 같이 계셨어요? 나는 여전히 움직일 수 없었지만 그 말은 곧바로 내 무기가 되었다. 이제 주변인들까지 그들의 비밀을 눈치채기 시작한 것이다. 며칠 후 남편은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제발. 그만해.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흐느꼈다. 내가 듣고 있는 거라면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내가 잘못했어. 다 잘못했어.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해? 그의 목소리는 자책과 공포가 섞인 괴이한 울음이었다. 나는 심장을 고의로 빨리 뛰게 만들었다. 삑삑삑삑 기계음이 요동치자 그는 얼굴을 들었다. 그만. 제발 그만. 내가 졌어. 졌다고. 그의 절규가 병실에 울려 퍼졌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직 침묵으로만 그를 더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다. 며칠 뒤 그녀는 다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엔 예전처럼 남편을 다그치지 않았다. 미안해. 이제 못하겠어. 난 여기까지야.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그녀는 등을 돌렸다. 남편이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차갑게 손을 뿌리쳤다. 당신은 이미 끝났어. 나까지 끌어들이지 마. 그녀의 발걸음이 복도 끝으로 사라질 때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이제 내 곁엔 아무도 없다. 그날 밤 남편은 병실 의자에 앉아 한참을 말이 없이 있었다. 그러다 내 귀에 고개를 바짝 들이밀고 속삭였다. 제발 이제 눈을 떠. 차라리 날 죽여. 내가 이럴 거라면. 나는 눈을 감은 채 미세하게 입술을 떨었다. 그는 얼어붙은 듯 나를 바라봤다. 봤어.
분명히 움직였어. 그의 눈빛 속에서 공포와 패배가 동시에 빛났다. 7화, 균열의 끝자락에서 병실은 언제나처럼 고요했다. 삑삑 심장 모니터의 기계음만이 내 생명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 단조로운 소리 속에서 나는 오직 한 사람의 목소리만 기다렸다. 남편. 그는 이제 매일 병실로 오지만 그 얼굴은 더 이상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다. 피로와 죄책감이 뒤엉켜 눈 밑은 퀭하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다. 나는 눈을 감은 채 그의 모든 숨소리를 들었다. 한숨 하나에도 떨리는 손끝에도 그가 얼마나 무너져가는지 알 수 있었다. 그날 그는 문을 열고 들어와 의자에 주저앉자마자 머리를 움켜쥐었다. 살려줘. 제발 살려줘. 나를 향한 말인지 자신을 향한 말인지 알 수 없는 목소리였다. 그는 한참을 고개를 떨군 채 흐느끼다가 갑자기 내 귀 가까이에 얼굴을 들이밀었다. 너 듣고 있지? 제발 이제 그만해. 내가 잘못했어. 나 널 사랑했어. 그랬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너무 지쳤어. 내가 없는 세상에서 난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어. 그때 그 말은 진심이 아니었어. 나는 눈을 감은 채 심장이 크게 뛰지 않도록 조절했다. 그의 고백은 변명이었고 변명은 또 다른 거짓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거짓 속에 묻어나는 두려움과 후회는 진짜였다. 그가 내 귀에 속삭인 죽어라는 말은 칼날이었고 지금의 사랑했어라는 말은 핑계였다. 나는 그 두 가지를 다 기억했다. 그날 저녁 딸이 병실로 찾아왔다. 아빠 요즘 이상해요. 엄마 곁에 앉으면 마치 죄인처럼 보이세요. 딸의 말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날카로운 의심이 숨어 있었다. 남편은 허겁지겁 손을 흔들며 웃었다. 내가 괜히 예민해서 그래. 아무 일 없어. 하지만 그 웃음은 너무 억지스러웠다. 딸은 그 웃음을 똑바로 바라보더니 고개를 돌려 내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그 시선은 마치 말하는 듯했다. 엄마 혹시 다 듣고 계신 거죠? 나는 눈을 감았지만 심장이 딸의 시선을 받아들였다. 이제 균열은 단지 남편과 내연녀 사이가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번지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그는 다시 홀로 왔다. 이제 그는 늘 밤마다 2번씩 찾아왔다. 낮에는 가족과 간호사를 속여야 했고 밤에는 자신의 두려움을 견디지 못해 내게 찾아오는 것이다. 그는 침대 곁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마침내 내 귀에 속삭였다. 너 언제까지 이럴 거야? 차라리 날 죽여. 제발 이렇게 괴롭히지 말고. 그 말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다. 나는 순간 내 가슴이 서늘해졌다. 그의 목소리 속에는 두려움뿐 아니라 살고 싶은 본능과 죽음을 향한 피로가 동시에 얽혀 있었다. 나는 그 모순을 느끼며 심장을 고의로 불규칙하게 뛰게 했다. 삑삑삑삑 삑. 기계음이 요동치자 그는 벌떡 일어나 기계를 붙잡았다. 그만. 제발 그만해. 내가 졌어. 내가 졌다고. 그의 절규는 공허하게 울렸다. 나는 눈을 감은 채 그 절규를 천천히 씹어 삼켰다. 그의 공포가 내 생명의 연료였다. 병실은 여전히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나는 심장이 뛰는 소리와 남편의 무너져가는 숨소리를 매일 느꼈다. 나는 아직 눈을 뜨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나는 깨어 있었다. 남편은 점점 더 자주 병실을 찾았다. 낮에는 짧게 들렀다 나가며 의사와 간호사 앞에서 성실한 남편을 연기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는 꼭 다시 돌아왔다. 그의 발걸음은 불규칙했고 병실에 들어와 앉아 있는 동안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거나 헛소리를 중얼거리기도 했다. 내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렇지? 눈은 감고 있는데 웃고 있는 것 같아. 제발 눈 뜨지 마.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연기나 체면 따위는 없었다. 오직 공포와 혼란만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침묵은 그를 무너뜨리는 무기였지만 이제는 작은 틈을 보여줄 때였다. 남편이 의자에 앉아 내 손을 잡고 흐느낄 때 나는 천천히 아주 느리게 손가락을 움켜쥐었다. 그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가 다시 힘을 풀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얼어붙었다. 봤어. 분명히 느꼈어. 그의 눈빛은 절망과 공포로 뒤섞였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뒷걸음질 치며 중얼거렸다. 이건 꿈이야. 내가 미친 거야. 그렇지. 그렇지? 나는 눈을 감은 제 심장을 규칙적으로 뛰게 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러나 그의 눈에는 분명히 내가 그를 붙잡았다 놓은 것이 새겨져 있었다. 며칠 뒤 내연녀가 다시 찾아왔다. 그러나 예전과 달리 그녀는 병실 문 앞에만 서 있었다. 남편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나는 이제 끝낼래. 더는 못하겠어. 당신 얼굴이 무너져가는 걸 매일 보는데 무섭다, 솔직히. 잠깐만, 지금 나한테 이러면 안 돼. 아니, 이미 늦었어. 그 여자 당신 아내 분명히 듣고 있어. 난 그 눈을 봤으니까. 그녀는 끝내 병실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냥 돌아섰다. 그 발소리가 멀어질 때 남편의 숨소리가 커졌다. 숨이 아니라 절규에 가까웠다. 그날 저녁 딸과 아들이 함께 병실을 찾았다. 남편은 애써 태어난 척했다. 걱정 마라. 엄마 상태는 그대로야. 나도 힘들지만 잘 버티고 있어.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딸이 날카롭게 물었다. 아빠 왜 자꾸 병실에 혼자 오래 계세요? 이상해요. 엄마 곁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데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었다. 그냥 기도하는 거지. 하지만 그 대답은 너무나 공허했고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나는 눈을 감은 채 심장을 일부러 빠르게 뛰게 했다. 삑삑삑. 아이들이 놀라서 기계를 쳐다보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마치 내가 아이들 앞에서 고의로 반응한 것을 알아차린 듯 그의 입술이 떨렸다. 안 돼, 제발. 아이들 앞에서는. 밤이 깊자 그는 다시 혼자 찾아왔다. 이번엔 술에 취해 있었다.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아 내 얼굴을 내려다보며 울부짖었다. 왜 아직도 여기 있어? 넌 죽었어야 했어.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었어. 근데 넌 왜 아직도 날 붙잡고 있는 거야? 그는 주먹으로 협탁을 내리쳤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 말을 했어. 그래. 내 귀에 대고 죽어라라고 속삭였어. 만족하냐? 이제 됐지? 제발 날 놔줘. 그의 고백은 술기운 속에서 튀어나왔지만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입을 열지 않아도 그는 스스로 죄를 고백하게 될 것이다. 9화. 눈을 뜨려는 순간 병실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차갑고 정적이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서 나는 폭풍 전야의 긴장감을 느꼈다. 그동안의 침묵과 기다림은 이제 곧 끝날 것이다. 나는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 그의 공포, 그의 거짓, 그의 죄책감 모두 내 귀에 새겨진 증거였다. 그날 밤 그는 병실로 들어오자마자 무너져 있었다. 셔츠 단추는 풀려 있었고 넥타이는 대충 늘어진 채였다. 눈은 충혈돼 있었고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침대 옆에 주저앉아 내 얼굴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푹 숙였다. 이제 안 되겠다.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그는 갑자기 가방에서 작은 약병을 꺼내 협탁에 올려두었다. 이거면 모든 게 끝나. 너도 나도. 그 약병을 본 순간 내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삑삑삑 기계음이 불규칙하게 흔들리자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며 비명을 질렀다. 안 돼. 또 듣고 있지? 왜 아직도 나를 괴롭히는 거야? 나는 눈을 감은 채 손가락을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는 그 작은 떨림을 보고 기겁하며 뒤로 물러났다. 제발, 이제 그만해. 내가 졌어.
내가 졌다고. 며칠 전부터 딸은 자주 병실을 찾았다. 그날도 딸은 병실에 들어와 내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남편을 향해 물었다. 아빠 엄마한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 아빠 너무 이상해요. 혹시 숨기고 있는 게 있어요? 남편은 허겁지겁 고개를 저으며 억지 웃음을 지었다. 아니야. 그냥 기도하는 거야. 내 엄마가 깨어나길 바라는 기도. 그러나 그 말은 누구도 믿지 못할 공허한 변명이었다. 딸은 한참 나를 바라보다가 내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그 순간 나는 아주 천천히 손가락을 움켜쥐었다. 딸의 눈이 커졌다. 엄마 지금 움직였어요.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소리쳤다. 착각이야. 반사일 뿐이야. 그러나 딸의 눈빛은 이미 확신으로 변해 있었다. 밤이 되자 그는 다시 혼자 찾아왔다. 이번엔 술에 절어 있었다. 눈빛은 흐리고 말은 더듬거렸다. 그는 내 귀에 고개를 바짝 가져와 속삭였다. 너 이제 눈을 뜨려고 하지? 그럼 나를 끝장내겠지. 안 돼. 내가 먼저 끝낼 거야. 그는 협탁 위 약병을 꺼내 뚜껑을 열었다. 흔들리는 손끝에서 알약들이 와르르 바닥에 흩어졌다. 그는 절규했다.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면 내 복수도 아무 의미 없을 거야. 나는 심장을 고의로 빠르게 뛰게 했다. 삑삑삑 기계음이 요동치자 그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울부짖었다. 제발 날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다 잘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술과 공포에 뒤엉켜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제 눈을 뜰 시간이었다. 나는 천천히 아주 서서히 눈꺼풀을 떨었다. 빛이 스며들어왔고 흐릿하게 그의 얼굴이 보였다. 그는 나를 바라보더니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소리쳤다. 안 돼, 안 돼. 제발. 제발 눈 뜨지 마. 나는 입술을 미세하게 움직였다. 들었어. 그 짧은 한마디가 칼날처럼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치다 의자에 걸려 넘어졌다. 떨리는 손으로 약병을 움켜쥔 채 그는 울부짖었다. 제발 용서해줘. 내가 그 말을 했던 건 잠시였어. 진심이 아니었어. 그러나 나는 이미 결심했다. 그에게 용서는 없었다. 눈을 뜨자 세상은 다시 잔혹한 빛으로 다가왔다. 나는 여전히 침대에 묶인 몸으로 누워 있었지만 마음만은 자유로웠다. 그의 거짓, 그의 속삭임, 그의 공포 모두 나의 무기였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곧 모두에게 말할 것이다. 내가 내 귀에 대고 했던 말, 그 7 글자를 세상 앞에 까발릴 것이다. 10화 복수의 날. 그날 아침 병실 창밖으로 밝은 햇살이 쏟아졌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닫혀있던 눈꺼풀을 완전히 들어 올렸다. 눈앞이 뿌옇게 흔들렸지만 분명히 보였다. 내 곁에서 나를 바라보는 남편의 질린 얼굴이. 그는 눈을 크게 뜨며 중얼거렸다. 안 돼. 진짜로 깨어난 거야? 나는 마른 입술을 움직여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다. 다 들었어.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그동안 술에 절어 울부짖으며 내 귀에 쏟아낸 말들. 내 연녀와의 속삭임, 죽어라라는 저주의 속삭임. 이제는 내가 직접 세상에 말할 수 있었다. 그날 오후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딸과 아들이 모두 병실에 모였다. 남편은 병실 한쪽에서 잔뜩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다. 딸이 내 손을 꼭 잡고 울먹였다. 엄마 정말 깨어나셨어요? 나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내 아빠 매일 내 귀에 속삭였어. 빨리 죽으라고. 매일 밤 날 저주했어.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남편은 얼굴이 창백해져 급히 손사래를 쳤다. 그건 오해야. 그냥 내가 지쳐서. 하지만 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딸이 울부짖었다. 아빠, 정말이에요. 엄마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아들도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우린 아빠를 믿었는데
엄마 간호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의사와 간호사를 바라봤다. 태블릿 협탁 위 태블릿에 녹음돼 있어요. 그가 했던 말 다 들어있어요. 간호사가 급히 태블릿을 확인했다. 그리고 스피커로 재생되는 소리. 남편의 목소리가 병실 가득 울려 퍼졌다. 제발 빨리 죽어라. 내가 듣고 있다면 제발 그만해. 그래. 내가 그 말을 했어. 죽어라. 순간 병실은 숨소리조차 사라졌다. 남편의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고 손은 떨렸다. 그건 내가 미쳐서 술에 취해서. 그는 변명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딸이 울부짖으며 아버지를 밀쳤다. 엄마가 눈 감고 계셔도 다 듣고 계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지 생각도 안 해봤어요. 아들도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우린 아빠를 존경했는데 당신은 가면을 쓰고 살았던 거예요. 엄마 죽기를 바란 남편이라니. 남편은 두 아이의 눈빛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다. 그의 입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말은 흐느낌이었다. 난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잘못했어. 다 잘못했어. 나는 온 힘을 다해 상체를 조금 일으켰다.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오랜 세월 가슴에 맺힌 한마디를 내뱉었다. 당신이 내 귀에 속삭였던 그 말 이제 돌려줄게. 죽어라. 내 사랑도, 내 존경도, 내 용서도 그날로 이미 죽었어. 그 말에 남편은 두 눈을 크게 뜨더니 주저앉아 오열했다. 가면이 벗겨진 채 가족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병실에는 아직도 심장 모니터 소리가 이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나는 비로소 내 인생의 박동을 다시 되찾았다. 복수는 남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쌓아올린 가면과 거짓, 그리고 체면을 산산이 부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성공했다. 그날 이후 남편은 가족과 사회 모두에게 버림받았다. 나는 다시 눈을 떴고 다시 숨을 쉬었고 다시 살아있었다. 죽어라. 그 세 글자는 오랫동안 내 귀에 모처럼 박혀 있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말 덕분에 나는 다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복수는 나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이제 나는 두 눈을 뜨고 살아간다. 그리고 다짐한다. 누군가의 저주가 내 삶을 끊을 수는 없다고. 내 귀에 박힌 칼날을 나는 칼날로 돌려주었을 뿐이라고.